너 같은 고아년이 들어와서 집안 망조들었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야? 아, 참 너 부모가 없지? 명절 아침에 부엌은 잔칫날의 활기 대신 얼음장 같은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열린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이 영애의 해진 양말 뒤꿈치를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영애는 벌써 5시간째 차가운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녀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안방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누이 정희가 털코트를 휘날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영애가 정성껏 붙여놓은 동태전 하나를 구두 끝으로 툭 차버리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내놓은 거야? 기름기가 자르르 돌아야지. 아주 내 인생처럼 푸석푸석하게도 구워놨네? 야, 올케, 내 말 안 들려? 너 고아원에서는 이런 것도 뭐 얻어먹어서 감이 안 오나 본데 우리 집 수준 좀 맞추라고 몇 번을 말해. 영애는 붉게 부어오른 마디 굵은 손등을 앞치마에 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에는 방금 튄 뜨거운 기름방울이 화끈거렸지만 정희의 독설보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가씨, 죄송해요. 다시 따뜻하게 데워올게요. 어머님 드실 죽도 곧 다 되니까. 어머님? 누가 내 어머님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내 소름이 돋아, 알아?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감히 가족 행세를 해? 너 우리 오빠랑 결혼할 때 빈손으로 들어온 거 우리 엄마가 가엾어서 걷어준 거잖아. 그러면 고마운 줄 알고 식모처럼 죽어 지낼 것이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정희는 분이 안 풀리는지 싱크대에 놓인 찬물 한 바가지를 영애의 발치에 쏟아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영애의 낡은 바지와 양말을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가 발끝부터 올라왔지만 영애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너 같은 거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어. 오빠 사업은 휘청거리지. 엄마는 치매 걸려 알아놓았지. 이게 다 너 같은 부모 없는 년이 부정 타는 기운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내 부모가 널 길바닥에 버릴 때 이런 앞날을 다 알아서 버린 거야. 너도 내 자식 낳으면 똑같이 버릴 거지?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영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뜨겁게 달궈진 팬 위로 떨어졌습니다. 치익 소리를 내며 사라지는 눈물 뒤로 영애는 바닥을 기며 흩어진 음식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을 포기한 듯 흐릿한 시야 너머로 시누이의 비싼 구두가 영애의 손등을 짓밟으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정희의 구박은 계절이 바뀔수록 더욱 지독한 도끼를 품었습니다. 영애의 하루는 새벽 4시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손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무장갑 하나 살 돈이 아까워 맨손으로 빨래를 치댔던 영애의 손등은 겨울 상개울의 돌덩이처럼 갈라지고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영애의 손을 볼 때마다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야, 그 손 좀 치워. 밥상 앞에서 그게 뭐야? 징그럽게 마디만 굵어져가지고 꼭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는 거지 손 같잖아. 오빠, 저 여우 같은 게 일부러 저러는 거야. 자기 고생한다고 시위하는 거라고. 너 내 친구들 오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집 뒤 창고에 처박혀 있어. 내 그 꾀죄죄한 몰골 보여서 내 망신시키지 말고. 정희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거실에서 화려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을 넘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할 때 영애는 먼지 쌓인 창고 한 구석에서 시어머니의 낡은 겉옷을 껴입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행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영애가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영애야, 우리 착한 영애 어디 갔니? 춥다, 이리 들어와라.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리면 영애는 눈물을 훔치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작 친딸인 정희는 어머니의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물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딸 대신 고아인 며느리가 어머니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고 헌신적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정신이 맑아졌는지 영애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가, 내 새끼야. 이 못난 심이 만나서 내 손이 다 망가졌구나. 부모 없는 너를 내가 품어줘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이 늙은 망구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 내가 죽어야 내가 편해질 텐데 이놈의 숨줄이 왜 이리 질긴지 모르겠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지만 어머니 만나서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제 엄마잖아요. 저 힘들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영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뼈마디가 아려오고 정희의 모진 말에 심장이 너덜너덜해져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마저 떠나면 이 가여운 노인을 누가 지킬까 싶어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이 10년을 넘어가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희가 주식 투자로 큰 빚을 지고는 안방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정희는 치매로 누워있는 어머니의 머리맡을 뒤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 그 금싸라기 땅 문서 어디다 숨겼냐고! 치매 걸린 척하지 말고 빨리 말해! 이거 안 내놓으면 나 진짜 죽어! 저 고아년한테 주려고 숨겨둔 거야? 엄마 미쳤어? 저녀는 그냥 우리 집 식모일 뿐이야. 왜 남의 자식한테 우리 집 재산을 주려고 그래? 정희는 급기야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경악한 영애가 달려와 정희를 말렸습니다. 아가씨,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놀라시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게 어디서 손을 대? 비켜! 너도 한통속이지? 너 우리 엄마 꼬드겨서 뭐하나? 챙기려고 수작 부리는 거 모를 줄 알아? 야,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의 수치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부모가. 널 버린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너처럼 재수 없는 년은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아. 정희는 영애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영애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영애 위로 정희의 저주 섞인 대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늘 당장 안 나가면 내 손으로 내 짐 다 불태워버릴 줄 알아. 이 집에서 내 흔적 하나도 안 남게 싹 다 지워버릴 거니까. 넌 태생부터 혼자였으니 다시 혼자로 돌아가라고. 영애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년의 세월, 그 지독한 인고의 끝에 남은 것은 피멍든 얼굴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애는 그 순간에도 벽장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정희는 꿈에도 모른 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죽음보다 더 차가운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이 멎은 지 고작 3시간. 상복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시누이 정희는 영전 앞에서 영애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정희의 악다구니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통장부터 챙겼지? 당장 내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손을 대. 너처럼 부모 없는 근본 없는 년이 우리 집 들어와서 빨대 꽂고 살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이 모양이야? 엄마가 너 같은 거 거둬뒀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감히 재산을 넘봐? 당장 안 내놓으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영애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10손가락 손톱 밑이 다 갈라지도록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길까 매 시간 몸을 뒤집어 들였던 10년.
그 세월의 끝에 돌아온 건 재산 도둑이라는 오명이었습니다. 영애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 품고 있던 낡은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꼭 직접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 웃기고 있네. 엄마가 제정신이 아닐 때 내가 꼬드겼겠지. 비켜 내놔! 정희가 보따리를 빼서 바닥에 팽개치자 그 안에서 낡은 가계부 3권과 도장이 찍힌 서류 한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이 정희의 구두 끝에 걸렸습니다. 정희는 비웃으며 편지를 찢듯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자마자 정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의 귀한 딸, 영애에게, 영애야, 이 못난 어미가 눈을 감으며 너에게 이 글을 남긴다. 너는 내 부모가 널 버렸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지? 아니다, 아가.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내게로 온 축복이었다. 내 친딸 정희가 독하게 너를 할킬 때마다 사실 나는 치매인 척하며 눈을 감고 울었다. 내가 정신이 똑똑하면 정희 전연이 너를 더 시기하고 괴롭힐까봐. 그래서 너를 내 곁에 두려고 내가 미친 척을 했단다. 정희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편지 뒷장에는 지난 10년간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써내려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오늘 영애가 내 발을 씻겨주다 졸았다. 얼마나 고단했으면 저 고운 손마디가 시장 상인보다 더 굵어진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 정희는 오늘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을 썼다는데 영애는 시장에서 시들어가는 배추 한 단을 사오며 10원을 깎더라. 그 돈 아껴서 내 약 사오려고. 아가, 내가 내 친딸이다. 아니,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전부다. 편지와 함께 공개된 서류는 정희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몰래 모아둔 상가 건물과 땅, 그리고 20년 된 정기예금 통장까지 그 모든 수익자의 이름은 정희가 아닌 영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마지막 장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고아로 태어나 외로웠을 내 딸 영애의 친정 미천으로 남긴다. 만약 정이 내가 이 유언의 토를 달거나 영애를 괴롭힌다면 너는 내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이건 엄마로서의 마지막 명령이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친딸인데. 저런 년한테 어떻게. 하지만 영애는 그 엄청난 재산 서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평소에 입으시던 낡은 스웨터 한 벌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돈 같은 거 없어도 되는데 그냥 어머니라고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싶은데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저 이제 진짜 혼자잖아요. 영애의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재산을 뺏겨 억울해하는 정희의 울음소리와 엄마를 잃어 슬퍼하는 영애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누가 진짜 딸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속 환한 미소를 보며 생전 처음으로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닌 사랑받는 딸로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향해 정희가 짐승처럼 달려듭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매몰차게 그녀의 손을 가로막습니다. 이거 놔! 이거 내 거야! 우리 엄마 돈이라고! 저 고아년이 우리 엄마 홀린 거야! 오빠, 가만히 있지 말고 전현 좀 끌어내! 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영애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10년간 시퍼렇게 멍들었던 영애의 눈동자에 서늘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영애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집어들고 정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 엄마 돈이 아니라 내 엄마가 나한테 준 내 목숨값이야. 아가씨, 당신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고 친구들이랑 파티할 때 어머님 기저귀 누가 갈았는지 잊었어? 당신이 어머님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칠 때 어머님이 내 손 잡고 얼마나 떠셨는지 알아? 영애는 유언장 옆에 있던 정희의 채무 증명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정희가 주식으로 날린 수억 원의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어. 당신한테 이 돈을 주면 결국 도박과 사치로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을 거라는 걸.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돈을 지켜서 당신이 굶어 죽지 않게 마지막 보루를 만드신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그 진심까지 짓밟았어. 정희는 넋이 나간 듯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을 열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 안 돼, 옳게. 아니, 언니, 제발 나 좀 살려줘. 이 돈 없으면 나 죽어. 저 사람들한테 나 잡혀간단 말이야. 무릎을 꿇고 영애의 치맛자락을 붙잡는 정희의 손을 영애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단일전도 아가씨에게 갈 일 없을 거야. 이건 어머님의 명이야. 당신은 당신이 뿌린 독선과 탐욕의 대가를 치러야 해. 나가. 내 어머니 가시는 길 더럽히지 말고 당장 나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나가는 정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잦아들 무렵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영애는 떨리는 손을 펴 발바닥보다 더 거칠어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부모 없는 고아라며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그 모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그저 인자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영애는 품 안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낡은 묵주를 꺼내 쥐었습니다. 서늘한 옥돌의 감촉이 마치 어머니가 다시 한번 영애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 같아 영애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아가씨한테 단일전도 안 뺏길 거예요. 어머니가 저 지켜주려고 치매인 척하며 모으신 그 소중한 마음들 제가 꼭 필요한 곳에 어머니 이름 부끄럽지 않게 쓸게요. 이제는 하늘에서 아픈 거 잊으시고 진짜 제 엄마가 되어서 저 지켜봐 주세요. 영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영애의 어깨 위로 겨울의 끝자락을 알리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살을 내던 칼바람은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코끝에는 희미하게 봄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핏줄이 전부라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남보다 못한 핏줄보다 나를 진심으로 품어준 타인의 온기가 인생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혈연이라는 통로를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젖은 눈물을 닦아주는 진심의 온도를 타고 흐르는 법이니까요. 가장 추운 곳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피어난 꽃이 가장 진한 향기를 남기듯 당신이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선을 행하며 견디는 자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고 닦아주십니다. 우리네 인생이 참으로 묘합니다. 악착같이 가지려 했던 자는 빈손으로 떠나고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던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다시 시작하게 되니 말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묘한 스토리였습니다.